새로 생긴 싱싱첨가물의 위치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형제수포와 맞은편에 서울 미용실이 있고 소방도로를 끼고 구부러지면서 종합화장품 할인 코너란 이름의 화장품 가게가 들어있는데 서울 미용실에 경자가 새해 벽두에 새해 맨 처음에 친구와 동업 형식으로 문을 열어서 동네 여자들의 상대로 화장품을 할인하여 팔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수포가 있고요. 서울 미용실에 여기 있고 그 옆에 종합 화장품 할인 코너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밑에 약도가 나와 있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종합 화장품 할인 코너가 바로 인삼찻집이 있던 그 가게였다. 행복사진관 엄씨와 꽤 지난 연애 탓에 어쩔 수 없이 이 동네를 떠나야 했던 찻집 여자의 뒷소식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화장품 코너에 들었을 때마다 영락없이 사진관 엄씨의 바람난 이야기를 입에 올리곤 하였다. 화장품 할인 코너 옆은 가게를 비워둔 채 살림만 사는 명옥이 집이고, 명옥이 지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집과 붙은 또 하나의 점포, 역시 그간 집만이네. 여기가 바로 옆에 여기가 집만이네가 싸구려 화장실을 도매로 떼어다 쌓아놓는 창고 구실만 하고 있었다. 집만이 아버지는 끝내 미역화 행상이 되어 화장실을 팔러 다니더니 지난 연말에 시골로 내려가고 말았다. 집만이네가 살던 점포는 이내 간의 수공업 형태의 바지 공장이라 되어 있지, 그지? 들었었다. 아마 집주인이 직접 일꾼 서너 데리고 일을 하는 모양이었다. 선팅된 유리문 안으로 미싱 돌리는 청년들의 머리통이 보이고 방에 가득 원단이 쟁여져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여기 이제 바지 공장을 설명했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매우 이렇게 싱싱첨가물의 위치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두 수포와 싱싱첨가물이 매우 가깝다는 거야. 매우 가까워. 갈등이 예고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구가 얽히고 설킨 소시민들의 삶의 분위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새 가게 어떤 가게? 형제 수퍼, 김포 수퍼, 싱싱첨가물. 새 가게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지 공장 다음이 여기가 싱싱첨가물이야. 싱싱첨가물이었다. 싱싱첨가물 옆으로 다시 두 칸의 빈 점포가 있고, 이렇게 두 칸의 빈 점포가 있고, 이어 서너 필지의 공터, 그 다음 공터지, 그지? 여기 공터야. 공터와 공터 맞은편에 여기가 뭐 있니? 김포수포가 있지. 김포수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싱싱첨가물 자리 역시 원래는 살림만 하던 빈 점포였는데 언제 이사를 가고 새로 들어왔는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갑작스런 개업이었다. 아마 강남 부동산을 그치지 않고 이쪽에 다른 복덕방이 부동산이라고 했지. 네 성사시킨 물건이기가 십상이었다. 강남 부동산을 거쳤다면 김반장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다. 김반장은요, 행여나 빈 점포에 수포나 다른 것들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번질나게 강남 부동산을 드나들던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김반장도 모르는 사이에 싱싱첨가물이 들어온 거 보면 강남 부동산에서 거래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야. 싱싱첨가물의 주인 사내는
이사와서 동네 형편을 전혀 모르는 듯하였다. 동네 어떤 형편, 같은 업종이 있는지, 같은 업종을 하는 가게 유무, 업종을 하는 가게 유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두 수포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야. 무작정 과일점만 버렸으면 혹시 괜찮았을 것을 눈치도 없이 부실 일절 가게 안에 있음이란 종이 쪽지를 붙여놓고 부식 일절이 아니고 일체란, 이게 바른 표현이야. 일체의 잘못된 표기야. 파, 콩나물, 두부, 상추, 양파 따위 부식 일절이 아닌 일체를 팔기 시작하였다.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여기 서술자는, 여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지, 그지?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니면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 이러면서 작품 안에서 와서 서술자 얘기해줘. 이런 걸 갖다가 서술자 개입이라 그래. 김포수포와 형제수포의 딱 가운데 지점에서, 그것도 결사적인 고객 확보로 바늘 끝처럼 날카로운 두 가게 앞에 버젓이 부식 일절 운운한 쪽지를 매달아 놓았으니 무사할 리가 없었다. 김포의 경원에나 형제의 김반장이나 미천 잘라먹기식의 장사를 한 탓에 서로들 적잖이 지쳐있는 때였다. 웃음 많고 상냥하던 경호 엄마의 얼굴에는 시름이 득지득지 끼었고, 세탁 소집 여자 말을 들으면 밤중에 곧잘 부부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김반장은 끝이란 얼굴에 술만 늘어서 소주 네옵이 하루 기본이라고 외치는 판이었다. 김반장의 경우 좀 지나치다 할 만큼 술 주정까지 덧붙은 탓에 동네 사람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도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두 수포, 김반장하고 경훈에 지금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태에 뭐가 들었었다는 거야. 싱싱첨가물이 들었었다는 거야. 한번 술에 취하면 장사고 뭐고 때려치우겠다고 날뛰지를 않나. 누가요? 김반장이요. 기분이 상한다고 턱도 없는 값에 물건을 팔아 넘기지 않나. 팔리질 않는 쌀과 연탄은 무슨 고집으로 외상을 냈으라도 쌓아놓질 않나. 참말 속이 터져 죽을 노릇이라고 김반장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매일 징징대었다. 특히 그 허리 굽은 할머니는 이날 이때껏 장가도 못 들고 지 부모 대신 동생 가르치느라고 마음 고생만 시킨 내 큰손주 누구니? 김반장이지, 그지? 다 버리겄어 라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사람 폴짝 뛰다 죽겠네. 얼라 과일만 팔아도 속이 뒤집힐 판에 부식일절 참 골고루들 애먹이는구먼. 김반장이 하는 얘기야. 김반장을 애먹이는 주체 누구야? 김포수포지. 그리고 새로 들어쓴 싱싱첨가물. 김포수포와 싱싱첨가물. 김반장의 눈빛이 곱지 못하듯 김포수포 내간도 안색이 좋지 못하였다. 정말 죽으라 하네요. 김반장 등살에도 피가 마르는데 이제 싱싱첨가물까지 끼어들어 해방을 놓으니 자, 힘들어 죽겠는데 또 더 힘든 일이 생겼어. 이때 쓰는 사자성어는 설상가상. 속담은요, 엎친데 덮친격. 웃음 많던 경호 엄마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싱싱첨가물의 유리창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나붙었다. 쪽지가다. 완도김 대량 입학.
며칠 후 경호네와 형제 수포 김반장이 휴전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 안에 퍼졌다. 아닌 게 아니라 두 집의 물건값이 같아졌고 저울 눈금도 확실히 하고 있었어. 이제는 어느 집으로 가든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여자들은 내심 김이 빠졌다. 왜요? 이제 더 물건을 싸게 사지 못하지, 그지? 물건을 싸게 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야.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래도 공댁은 나이가 많으니 솔직해도 흉이 되지 않는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했지만 그래도 어째 좀 아쉬운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호네와 김반장이 단순한 휴전 조약만 맺은 게 아니라 당분간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조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동맹자들이 쳐부셔야 할 적군은 싱싱청가물이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먼저 동맹을 제안한 쪽은 김반장이라고 했다. 김반장 성격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현실적인 거야. 일단 누구부터 싱싱청가물부터 몰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김반장이 늦은 밤 경호 아버지와 함께 공단 쪽 돼지갈비집에서 술을 마시는 걸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제안은 김반장이 했지만 이것저것 묘책은 경호 아버지한테서 나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서로 형님 아우해가면서 신세 한탄도 할 만큼 사이가 좋아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제 이 묘책에 대해서는요 뒤에 나옵니다. 남은 일은 싱싱청가물이 어떻게 당하는지 구경하는 것뿐이었다. 공땡 말대로 고래가 3마리 불어났으니 고래 3마리야. 어디야? 형제 김포수파하고 싱싱청가물이지. 싱싱청가물. 아닌 게 아니라 주된 전략은 바로 가격 인하였다. 싱싱청가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두 가게가 모두 대폭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하였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의논한 묘책 첫 번째, 가격 싱싱청가물보다 싸게 판다. 두 번째는요, 그 외 상품들은 동맹 이후 두 가게가 같이 정상 가격으로 한원하였다. 묘책 두 번째, 완도김을 대량 입하했던 싱싱청가물에 맞서 김반장은 위도김을 들여와 집집마다 산지 가격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게 묘책 세 번째. 부지런한 경호 아버지가 서울의 청가물 도매시장에서 들여온 사과와 귤이 김반장네 가게에도 진열되어 싼 값으로 팔려 나가기 시작했다. 이 묘책 네 번째. 함께 물건도 떼어서 같이 파는 거야. 옥미동 여자들이야 굳이 싱싱청가물을 들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과일이나 부식은 경호네나 김반장 쪽이 훨씬 값이 허랬으므로 또한 한 동네 이웃으로 낯이 익은 그들의 가게에서 싱싱청가물 쪽을 지켜보고 있을 게 뻔한데 원성을 사가면서까지 찾아갈 까닭이 무언가. 이렇게 되자 싱싱청가물의 주인 남자는 슬그머니 부식 일절 운운한 쪽지를 거두어 들였다. 완도김 대량 입하라는 쪽지도 떼었다. 가일만 취급할 것임을 공포하기나 하는 듯 대신 가일 도산매란 종이 쪽지가 나붙었다. 콩나물이나 팥다이 팔아봤자 큰 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희들 소원대로 딴 눈 안 팔고 가일이나 팔아보겠다. 이러면서 땅바닥에 침을 탁 뱉는 것을 보아노라고 서울 미용실 경자가 드나드는 여자들한테 말을 전하곤 하였다. 이때 싱싱청가물 사내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겠지. 싱싱청가물 사내의 심리. 분노죠, 분노.
그만큼 해두었으니 동맹을 맺은 보람이 있는 셈이었다. 이제는 김 반장이나 경호 아버지의 동맹 관계가 지속될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냐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어갈 것인지 동네 사람들은 성급히 앞일을 궁금해하였다. 허나 싱싱청가물을 향한 일제 공격이 끝난 게 아닌 모양이었다. 왜 공격이라 그럴까요? 먹고 사는 게 전쟁같이 고달파서 그러는 거야. 먹고 사는 게 전쟁같이 고달팠어. 경호 엄마 말에 의하면 그들 내에도 사실상 동맹관계가 끝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 반장이 펄쩍 뛰며 야단이더라고 전했다. 우리는 과일 안 팔아 그 놈이 문 닫는 꼴 보기 전에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요. 이때 김 반장 성격 어때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끈질겨요. 집요하고요. 악착스럽고. 인정이 없어요. 김 반장이 기어이 싱싱청감을 망하는 꼴을 보아야겠다고 이를 악물드라는 말을 들은 동네 여자들의 반응은 가지가지였다. 지독하구나. 경호네는 김 반장이 그런다고 따라해? 어린 사람이 악심을 품으면 경호 아버지가 달래야 사람 도리지. 그런 소리 마요. 어떻게 김 반장 말을 거역해요. 동맹을 맺었을 때는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죠. 의리 좋아하네. 모르긴 몰라도 경호네 역시 싱싱청감을 망하는 꼴 보려고 같이 작당했을걸? 만약에 그렇다면 경호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사실로 말해서 김 반장이 진짜로 망하는 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치자면야. 경호네 김포수퍼지. 어디 그깟 싱싱청감을 가지고 성이 차겠수? 김 반장 그 사람 너무 악착스러워.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을꼬. 그래 말야. 지 엄마한테는 왜 그리 툴툴거리는지. 남들한테 곧잘 삭삭하면서 지 부모한테는 얼굴 펴는 걸 못 보겠더라고. 그게 다 무능한 부모들이 받아야 할 대접인 게지. 우리도 이 꼴로 나가다간 자식들한테 그런 대접 받기 십상이지. 자, 김 반장과 경호네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심리.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두 가게를 비난하고 있어요. 동네 여자들 참 일만 있을 때마다 모여가지고 얘기한다 그지? 뒷담한다 그지? 과일 도산매만 하겠다면 설마 어쩌라 싶었던지 싱싱청가물에서는 구정 대목이 다가오자 구정 대목, 설전 장사가 잘 되는 시기야. 설전 장사가 잘 되는 시기. 울긋불긋한 꽃종이로 포장한 사과, 귤, 배, 진녕, 단감, 온상 딸기들을 가게 안팎으로 가득 배워놓기 시작하였다. 신정 연휴가 사흘이나 된다 하여도 음력설만큼 돈이 풀리려면 어림도 없다. 우리 정육점도 연일 비린내를 풍기며 고기근을 쟁여놓고 대목 장사를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김포수포와 형제수포에도 울긋불긋 과일전이 허들어졌다. 김 반장이 차를 빌려 서울까지 원정 나가서 도매로 들여온 물건이었다. 가격은 싱싱청가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졌다. 싱싱 쪽에서 사과 한 상자를 15,000원에 판다면 그들은 14,000원에 금을 매겼다. 깎으려고 드는 손님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끗 금을 내려주었다. 구정 선물용으로 대개 상자째 팔려나가는 때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싱싱해서 물건을 흥정하는 손님이 있으면 김 반장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삑삑거리는 핸드마이크를 쳐들고 해방을 놓았다. 과일 박앤셀입니다. 조생귤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금방 올라온 맛 좋은 부사 사과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자, 과일 박앤세일. 어떤 데는 김포수포를 선전해 주기도 하였다. 왜요? 싱싱청가물을 몰아내기 위해서요.
과일 세일합니다. 사과, 배, 귤 모두 세일합니다. 저쪽 김포숲으로 가시든지 여기로 오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몽땅 세일합니다요. 니네가 생각해봐. 니네가 싱싱천가물 입장이라면 엄청 열받겠지. 손님이 와서 흥정하고 있는데 핸드마이크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들 세일한다고 막 크게 떠들어대니까 그럼 손님이 세일한 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그지? 싱싱천가물 사내 엄청 열받습니다. 싱싱천가물 사내가 김반장한테 쫓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초반부터 싱싱천가물 사내가 불리한 쪽이 있었다. 생각 없이 대뜸 내뱉은 첫말이 당장 김반장의 공격망에 걸려버린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 하여 만만히 여기고 다짜고짜 말을 놓은 게 실수였다. 열나가지고 가면서 있잖아. 가자마자 있잖아. 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김반장한테 책 잡힌 거야. 반말하여 외를 공격당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싱싱천가물 사내의 성격 어때요? 급하고요. 친밀하지 못한 거야. 급하고 친밀하지 못함. 당신 눈에는 내가 자식 새끼로 보이는 모양인데 그런 눈깔로 무슨 돈을 벌겠대? 눈먼 돈이 나 잡아가슈 하고 기다리는 줄 아시나? 말본새나 새로 고쳐 배워가지고 뭘 해도 해먹었슈. 싱싱천가물 사내가 말꼬리를 붙잡혀서 정작 장사를 해방한 것에 대해서는 따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경호 아버지가 싸움에 끼어들었다. 이때다 싶었던지 몰리고 있던 싱싱천가물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말야 왜 어깃장을 놓아? 가격이야 뻔한데 본전치기로 넘기면서 남의 장사 망쳐놓는 속셈이 대간절 무엇이야? 어? 왜 못 살게들 굴어? 경호 아버지도 얼음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죄요? 온 별소리를 다 듣네. 얼굴이 벌게진 싱싱사내는 공연스레 목청만 돋운다. 이 사람들 이제 보니 신보가 새카맣군 그래.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죄냐고. 말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 날 죽여보겠다는 신보는 대체 뭐야. 그러면 김반장이 또 씩씩거리며 대들었다. 이게 좁쌀밥만 먹고 살았나. 말마다 영 기분 나쁘게끔 반말로만 내뱉는군. 단단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작자라니까. 좁쌀밥만 먹고 살았나. 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함부로 반말하는 것을 지적할 때 쓰는 관용어. 지적할 때 쓰는 관용어. 관용어가 뭐야? 두 개의 낱말 이상으로 된 것인데 원래 그 낱말들과 상관없이 쓰이는 거. 정말 좁쌀밥만 먹은 게 아니고 함부로 반말할 때 쓰는 말이야. 마침내 싱싱천가물 사내가 죽기 살기로 김반장의 멱살을 잡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여기가 이제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는 부분이야. 몸싸움을 해요. 몸비가 유난히 왜소하여 애초 김반장의 상대가 되지도 못하면서 싱싱천가물 사내는 굉장히 작아. 여기는 좀 그리면 좀 크게 돼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왜소하다고 돼 있잖아, 그치? 기를 쓰고 덤벼드는 그를 김반장은 여유있게 매다 꽂았다. 이 못된 놈이 사람 친다고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그를 향해 김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를 발휘하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남의 장사를 망치려고 덤볐던 것을 생각하면 내 속이 터진다고. 김반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코피가 터져 선열이 낭자게 묻어있는 싱싱천가물 산의 퉁퉁 부은 얼굴에 사정없이 날아드는 김반장의 주먹에는 경호 아버지마저 하얗게 질려버렸다. 왜 경호 아버지가 하얗게 질렸을까요? 게다가 그 살기등등한 악담이라니 이 악담을 듣고 그러는 거야. 어느 놈이든 내 장사 망치는 놈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장사 망치는 놈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야? 김포 슈퍼의 경호네지, 그지? 그래서 김반장의 행동에
김반장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과 행동에 대한 두려움가가 아니고 두려움. 그리고 이 행동이요. 자신을 향한 것 같아서. 자신을 향한 악담 같았어. 그래서 경호 아버지가 하얗게 질린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온 놈인데 그냥 주저앉아? 어림도 없지. 김반장의 성격 어때요? 굉장히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경호 아버지는 마침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고 동네 사람들이 뜯어말리지 않았더라면 싱싱청가물 사내에는 무슨 일을 당해도 크게 당했을 것이다. 죽기 살기로 김반장 주먹 밑으로 기어들며 무모하게 덤벼든 그 사내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와이라노 이게 무슨 짓들이가. 한 동네 삼시로 서로 웬 주먹질이란 말이가. 보소 아저씨가 참았소. 맞는 사람만 손해라 카이. 경상도 사투리가 살고 있다 그지. 경상도 사투리가 사용되고요. 김반장하고 강남부동산 공댁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여기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은 지물포 주씨거든. 지물포 주씨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걸 봐가지고 이 동네는 원미동 이 동네는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은 못 가고요. 그 언저리 원미동에 모여 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도시와 산업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김반장아 네가 깡패로 나섰노. 이러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해도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이러는 게 아니다. 이 손 치아라. 내 말 안 들으려면 이자부터 니랑 나랑 아는 채도 말자구나. 이 손 치아라. 사투리 사용의 효과. 사실감,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미 지물포 주씨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온미 지물포 주씨는 지금 갈등을 중재하고 있지. 갈등을 중재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원만하고 긍정적인 성격 같아. 긍정적. 그리고 공존의 원리를 내세우고 있어.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치? 지물포 주씨가 떨어말리는 그 사이에도 김반장은 연신 싱싱사내의 옆구리를 향해 헛발질을 해대고 있었다. 지금 김반장과 싱싱청가물 사내의 몸싸움, 갈등이 최고조를 이뤘다. 싸움 구경에 나섰던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두고두고 입에 올렸다. 다음날 싱싱청가물 사내가 입술을 깨물며 니어커 행상으로 가일 처분에 나선 것을 보고는 자 이제 여기서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장사할 것 같지 않아. 가일은 또 빨리 팔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어커에 가일을 싣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가일 처분을 해요. 이때 싱싱청가물 주인의 심리 어떨까요? 굉장히 억울하겠지. 억울하고요. 분합니다. 분하다. 모두들 김반장의 잔인함에 몸을 떨었다. 구정 대목을 보려고 무리하면서까지 들여놓은 가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기는 하였다. 지독해. 김반장네 가게에선 앞으로 두부 한 모도 사지 않을 거야. 신의 엄마 주목해 주세요. 나중에 신의 엄마도요. 김반장과 같은 처지가 되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말하진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신의 엄마는 질렸다는 듯이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었다. 이제 4살짜리 신의 하나를 두고 있는 그녀는 얼핏 보기엔 64번지 세댁보다 훨씬 앳되어 보였다. 선의전자를 꾸려나가는 그들 부부의 사는 모습은 지극히 낭만적이었어. 선의전자 이것도 시대적 배경이야. 전구나 건전지 이런 걸 파는 가게였거든. 요즘 그런 거 파는 가게 따로 없잖아. 그지? 1980년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된다. 문 닫힌 그들 가게에서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애수 어린 음악 소리만 들어도 애수, 자, 마음이 스글픈 굉장히 이별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 듣나 봐.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터였다. 신의 엄마의 성격 굉장히 낭만적이고요. 싱싱청과 사내를 불쌍히 여기지그지. 그래서 동정심이 많아요. 경우 아버지도 다시 봐야겠어. 어쩌면 그렇게 몸을 사릴까 야가 빠졌어. 난 김반장보다 경우 아버지가 더 얄밉더라. 64번지 세대기 붕괴하였지만 여자들은 김반장 쪽이 아무래도 나빴다는 쪽으로 의견들을 모았다. 그렇게까지 독한 줄은 몰랐었는데 정말이지. 사람이란 두고두고 겪고 보아야만 속을 안다고 입을 비죽였다. 원래 목이 좋지 않아 어느 장사든 길게 가본 일이 없는 싱싱청가문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셔틀을 내리고야 말았다. 만두집, 돼지갈비 전문, 오락실 따위의 장사를 벌였던 이전의 주인들도 두세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닥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다만 몇 푼이라도 가게치장에 돈이 든 것도 아니고 미처 팔지 못한 과일이나 부식은 식구들이 먹어 치우면 될 것이니 딴 사람들에 비해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여자들은 수군거렸다. 동명자들이 결국 목적을 달성한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면서 혹은 언짢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이 동명자들은 누구야? 형제 김포수포지 그지? 김포수포가 목적을 달성했다. 어떤 거? 싱싱청가물을 내쫓는 거지. 특히 신의 엄마가 싱싱청가물의 폐업을 가장 가슴 아파했다. 신의 엄마 누구야? 선의전자 신의 4살짜리 딸을 둔 신의 엄마, 동정심 많은 그런 신의 엄마야. 이 신의 엄마가 가장 가슴 아파했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으라고.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곳이 되나? 그깟 것 같이 먹고 살면 어땠어? 너무 잔인해. 요게 작가의 주제의식이야. 같이 먹고 살자는 거. 이게 작가의 주제의식이고요. 이해와 공존이야. 신의 엄마 지금은 요런 말을 하지만 신의네하고 같은 가게가 좀 있으면 들었어요. 그런데 요 말이 쏙 들어갑니다. 문 닫은 걸 보니 안 되긴 좀 안 됐어. 그래도 어쩌겠나. 다들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니 원래 대범한 편인 지물포 여자가 다소나마 김반장을 감싸주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영상 10도 이상의 따뜻한 날씨가 며칠 계속되는 중이었다. 언제 꽃샘추위가 밀어닥쳐 꽁꽁 얼어붙게 하려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요 사이라면 봄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제 계절이 바뀝니다. 겨울에서 계절적 배경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갈등 해소가 암시됩니다. 두 수포의 갈등 해소 암시되고요. 아이들도 모조리 쏟아져 나와서 세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무작정 다른 박질을 쳐보기도 하였다. 아이들을 거느린 채 선의전자 앞의 양지에 한 무리 모여서 있던 여자들 중의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킥킥 웃었다. 저것 봐, 봄이 오긴 왔어. 겨울에 떠마던 어학새 울음소리랑 이제 시큰듣게 생겼군. 어학새 울음소리가 뭐냐면 이제 나와. 아닌 게 아니라 겨울 동안 기척도 없던 어학새 할아버지가 무궁화 연립 계단 앞에 나와 있었다. 자, 요게 이제 어학새 할아버지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화제 전환이고요. 이 할아버지는 겨울에는 추워서 안 나오시고 봄이 되면 나와 계절 변화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암시해 줍니다. 무궁화 연립의 계단 앞에 이제 어학새 할아버지가 나와 계신 거야.
벌써 한바탕 의학새 울음을 쏟아놓고 온 길인지 팔꿈치를 탁 치고 으악, 손뼉을 탁 치고 으악 하는 일련의 동작들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의학새 할아버지는 그렇게 얼마 동안 미진한 울음을 다 뱉어내고 나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단을 밟아 현관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참말로 저것이 무슨 병인지 몰라.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심장이 지날 같은데 으악 치밀어 올라오는 그 할아버지야 오죽할까. 그러게 말이에요. 내 생전에 저렇게 요상스러운 병은 처음이에요. 예전에 누군가는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병이 있다고 그러긴 합디다만 그래 말야 차라리 웃음이 나오는 병이라면 듣기라도 좋게 저건 꼭 가래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등에 칼침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에이그 징그러운 소리도 한다. 저 양반 그래도 어찌나 정갈한지 정갈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거야. 혼자 사는 노인네 빨래가 안치것보다 많대. 가끔 가다 으악 소리만 안 내면 나무랄 데가 없는 노인인데. 한참 동안 의학새 할아버지를 입에 올렸던 옥미동 여자들은 공댁의 출연으로 다시 화제가 옮겨갔다. 화제 이야기거리. 옥미동 여자들이 환담하는 자리에 꼭 끼어있던 공댁이 어째 보이지 않는가 했더니 강남 부동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녀가 나타난 것이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날씨 탓도 있겠지만 공댁 얼굴이 썩 밝아 보이는 것을 두고 묻는 우리 정육점 여자의 물음이었다. 좋은 일이 무엇이단가? 요새 복덕방 좋은 일 있던가? 그런 말씀 하세요. 봄도 오고 슬슬 집들이 뜰 텐데 그나저나 한 건 했나 보죠. 뭐예요? 전세? 이번에는 소라 엄마가 기어이 물고 늘어졌다. 아따 쪽집게네. 싱싱천가물 가게 나갔어. 인제 막 계약했네. 벌써요? 하긴 빨리 뜨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좋을 거야. 신엄마는 새삼 김반장의 형제 수포를 흘겨본다. 이 신엄마가 싱싱천가물 떠나는 걸 가장 마음 아파했던 인물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번엔 신혜네가 쬐깐 괴롭겠어야. 왜 괴롭다고 그럴까? 신혜네와 관련된 가게가 들어오는 거야. 새로운 갈등이 암시되는 거야. 공댁의 의미심장한 말에 여자들은 모두 신의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왜요? 왜 우리가 괴로워요? 신의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글쎄 말려 그 사람들도 딱 작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만 워낙에 배운 기술이 그것뿐이란 게 딴 장사는 할 리가 없지. 네? 그럼 전파상이 온단 말이에요? 전파상. 이게 시대적 배경이 되는 말이지. 신의 엄마의 얼굴이 금세 변했다. 아직 딱 부러지게 정한 것은 아니래요.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한다니까. 이웃간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구전부터 챙긴 죄가 있어서 구전 스스로. 공댁은 자연 말꼬리를 흐렸다. 오죽하면 이 동네까지 와서 전파상을 벌리려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 이거 신이 엄마가 했던 말이지. 주제의식이고 그지? 신이 엄마가 한 말을 흉내내는 우리 정육집 안주인 때문에 여자들은 모두 깔깔 웃어댔다. 신이 엄마는 셀쭉한 얼굴로 웃는 둥 마는 둥 하는 중이었다. 64번지 세댁은 그러나 이제부터의 일이 더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모양이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또 싸울까요? 그때 보니 경운에도 보통이 아니던데. 동맹을 맺어 틈 사이로 기어드는 싱싱천가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남은 일은 김포와 형제가 어떤 방침으로 돌아서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말하자면 휴전협정의 효력이 다한 셈이니 휴전협정의 효력은 싱싱천가물의 폐업이지, 그지? 싱싱천가물이 폐업했으니까 휴전협정 더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하는 이야기였다. 아이고 새삼스레 뭘 또 싸우리라고.
이양지사 글이 된 거 서로 타협해서 좋도록 해야지. 이것은 공때의 타협안인데 아무래도 신의 엄마를 염두에 둔 말인 듯 했다. 어머나 김반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똑같은 장사를 버려놓았다가는 결국 두 집 다 망하고 말걸요. 신의 엄마 태도가 어때요? 인간적 낭만적이어서 자기 일이 아닐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낭만적이고 싱싱청가물 사내를 안타까워했지. 근데 자기 일이니까 결국 두 집 다 망한다고. 한 집만 망해야 된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변하지, 그지? 이런 인물 유형을 입체적 인물, 성격 변화가 있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신의 엄마의 바른 내용이 잠깐 사이에 극과 극으로 달라진 것을 모를 리 없는 여자들은 모두 입을 조심하였다. 섣불리 잘못 말하였다간 이웃 사이에 금방 갈 뿐이었다. 우리야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이 말은요.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요.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바라보고 이익을 챙기겠다는 소리야. 이익을 챙긴다. 소라 엄마의 심드렁한 말에 고래싸움에 새우들 배부르는 재미 말이지 하고 고흥댁이 예의 그 옛말 부리를 들고 나왔다. 김반장도 끝을 보는 성경인데 심상찮아. 많은 식구 거느리고 살다 보니 자연 악만 남았다는 김반장의 자기 변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웃집 지물포 여자의 근심 어린 걱정도 나왔다. 웬을 이렇게 장삭길로만 빠지는지 몰라. 우리 정육점 여자의 우문이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요. 이게 이제 엄미동 사람들의 힘겨운 생활상이야.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사람들의 힘겨운 생활상. 새댁이 적각 현명한 답을 내놓았다. 그러고는 잠시 말이 끊겼다. 매일매일 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엄미동 여자들 모두는 각자 심란한 표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신현마가 가장 울상이었다. 신현마의 심정이겠지 이게. 그죠? 울고 싶은 마음. 아이들 속에서 끼어놀던 지물포집 막둥이가 넘어졌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앙앙 우는다는 것을 신호로 여자들은 제각각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빈자리에는 이른 봄볕만 푸졌다. 봄빛이 따뜻하게 쫙 퍼져 있는 거야. 엄미동 사람들 형편과 대조되지. 엄미동 사람들 형편과 대조되고요.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봄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고 조금 쉬었다가 핵심 정리 보자. 수고하셨어요.